여러분의 퇴직금을 한꺼번에 주면 다 쓸 것 같으니까 연금처럼 나눠서 주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매달 50만 원씩 나눠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죠. 내 돈, 내가 언제 쓸지도 내 마음인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정확히 이걸 하려고 합니다. 431조 원 규모의 퇴직금을 국가기금으로 가져가서 여러분이 원할 때 한 번에 못 쓰게 막고 연금처럼 조금씩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명분은 수익률 높여드릴게요. 하지만 내 돈을 내가 필요할 때 못 쓰면 무슨 소용인가요? 오늘은 이 정책의 진짜 얼굴을 벗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볼 거예요.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기금화가 정확히 뭔지 알아보고요. 둘째,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실제 속내가 얼마나 다른지 파헤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당장 해야 할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431조 7천억 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원 정도니까 33만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 돈이 1년 사이에 얼마나 늘었는지도 놀랍습니다. 2023년에 382조 원이었는데 1년 만에 50조 원 가까이 불어났어요. 13%나 증가한 겁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죠.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거대한 돈이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이 고작 2.31%밖에 안 돼요. 은행 정기예금과 비슷한 수준이죠. 반면 국민연금은 같은 기간 8.17%를 벌었습니다. 거의 4배 가까운 차이예요. 이걸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똑같이 1억 원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은 퇴직연금에 넣어서 연 2.31%를 벌고 다른 한 명은 국민연금처럼 8.17%를 번다고 가정합시다. 20년 뒤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사람은 1억 5,800만 원쯤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무려 4억 8천만 원이에요. 차이가 3억 원이 넘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어디에 넣어두느냐의 차이입니다. 전체 퇴직연금의 82.6%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은행 예금이나 보험 같은 데 넣어둔 거예요. 안전하긴 한데 수익은 거의 못 내죠.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 점을 파고듭니다. 국민 여러분이 스스로 운용하라고 맡겨뒀더니 수익률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전문가가 모아서 운용하면 수익률을 확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내놓은 방안이 바로 퇴직연금 기금화입니다. 지금은 개인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흩어져 있는 퇴직연금을 정부가 만든 공단으로 싹 모으겠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처럼 통으로 관리하면서 전문가들이 운용하겠다는 겁니다.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리죠? 실제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은 2024년에 6.52%의 수익률을 냈어요. 일반 퇴직연금 평균 4.77%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며 정부는 봐라, 우리가 관리하면 더 잘 된다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정부가 정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걱정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걸까요? 만약 진심으로 수익률을 높여주고 싶었다면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은 퇴직연금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70%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 규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제약도 풀어주고요. 그러면 개인들이 알아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겠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금융회사들끼리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부터는 퇴직연금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게 됐어요. 이런 경쟁이 활성화되면 금융회사들이 알아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수익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런 방법 대신 꼭 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숨겨진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정부가 왜 갑자기 내 퇴직금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복지 포퓰리즘으로 돈을 펑펑 써댔습니다. 그 결과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이제 그 빚을 갚을 돈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눈독을 들인 게 바로 431조 원이라는 거대한 퇴직연금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동네에 사업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빚이 수억 원인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옆집에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돈 맡아서 굴려드릴게요. 수익률 높여드릴게요. 라며 접근하는 겁니다. 진짜 목적이 뭘까요? 당연히 그 돈으로 자기 빚부터 갚으려는 거죠. 정부도 똑같아요.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퇴직연금 기금에서 사도록 강요할 겁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이미 국내 채권에 317조 원이나 묶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망해도 국민연금이 그 빚을 떠안는 구조인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대가를 성실하게 일해서 퇴직금 모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율 문제인데요. 2026년 1월, 지금 환율이 1,470원을 오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엔 1,480원까지 치솟았죠. 정부는 이걸 막겠답시고 국민연금의 달러까지 빌려 쓰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환율이 이렇게 뛰었을까요?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국민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해외로 투자하는 건 당연한 경제 행위예요. 시장 원리죠. 문제는 정부가 이걸 막으려 한다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막는 거예요. 국민연금에 해외 투자를 줄이라고 압박하고 보유한 달러를 내놓으라고 강요합니다. 시장 원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으로 자금 흐름을 통제하려는 거죠. 퇴직연금이 기금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환율이 오를 때마다 퇴직연금 기금에 달러를 팔라고 명령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손해일까요? 바로 가입자인 여러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를 때 달러를 갖고 있으면 환차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부가 국가를 위해 달러를 팔아라 라고 강요해서 1,450원에 팔았다고 칩시다. 나중에 환율이 1,600원이 되면 그 차익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시장 경제가 아니라 계획 경제입니다. 북한식 경제 시스템이죠.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개인이 자기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정부가 국익을 명분으로 개입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자유시장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게 세 번째입니다. 정부가 퇴직연금 431조 원을 손에 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연금은 이미 국내 주요 기업의 1, 2대주주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의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합쳐지면 정부가 민간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래요. 동네 가게 사장님이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큰손 투자자가 와서 내가 주식을 많이 샀으니 이제 내 말을 들어야 해. 직원 월급을 이만큼 올려. 이런 사업은 하지 마. 저런 사업을 해. 라고 간섭하는 겁니다.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정부가 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경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친환경 투자를 늘려라. 노동이사제를 도입해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이런 요구들이 주주 권한으로 밀어붙여지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코스피 5천 달성 같은 정치적 목표를 위해 퇴직연금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증권가 분석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국민연금이 앞으로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그 물량을 받아줄 곳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국민연금이 비싸게 산 주식을 퇴직연금에 떠넘기는 거예요. 이익은 국민연금이 챙기고 손실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떠안는 구조죠. 그리고 퇴직연금 기금화를 해서 통제하는 건 헌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퇴직금은 누구 돈일까요? 당연히 여러분이 일해서 번 돈이에요. 법적으로도 명확한 사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공 영역에서 운영할 때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요. 이 말뜻을 곱씹어 보세요. 내 재산을 공공 영역에서 운영한다? 이건 퇴직금을 사적 재산이 아니라 공적 자금으로 보겠다는 발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걸 보여줍니다. 2025년 9월 조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찬성이 59.3%로 나왔지만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선택권 제한을 꼽은 응답이 38.3%나 됐어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만약 퇴직연금을 진짜로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명확합니다. 강제로 기금화할 게 아니라 개인의 선택권을 넓혀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현재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를 없애거나 높이고 국내 상장 주식 직접 투자도 허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디폴트 옵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가입자를 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본 상품을 더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민간 경쟁을 촉진하는 겁니다. 금융회사들끼리 경쟁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거죠.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퇴직연금 현황을 점검하세요. 대부분 금융회사 앱이나 통합연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가 쌓여 있고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리금 보장형 비중을 확인하세요. 만약 100%가 원리금 보장형이라면 지금까지 물가도 못 따라가는 수익을 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은퇴까지 시간이 남았다면 일부를 실적 배당형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셋째, 정책 동향을 계속 주시하세요. 2026년 1월 현재 퇴직연금 기금화는 아직 입법 단계입니다.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퇴직금 운명이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431조 원.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수천만 근로자가 평생 일해서 모은 노후 자금입니다. 여러분의 땀이 담긴 돈이죠. 정부가 수익률 높여드릴게요 라고 달콤하게 말할 때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봐야 합니다. 재정 적자 메우기, 환율 방어, 증시 떠받치기, 이런 목적에 내 노후 자금이 동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이 통과되고 내 퇴직금이 국가 기금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몰랐어요 라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바로 퇴직연금 계좌를 확인하시고 앞으로 이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필요하다면 목소리도 내시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